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올 한 해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한 해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꿈들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으로 조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NBS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 흐름 뭐 지난 연말 전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대체로 이제 8개월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상당히 또 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파란만장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임기 초반에 고공행진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변한 것이 이 지난 11월 달입니다. 11월 중순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반대 전략, 네. 단호한 대응 전략, 그리고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윤찍 지지층 48.56%를 슬금슬금 결집하면서 12월 중순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자동 응답조사, ARS 조사에는 한 40%대 초중반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연말에 조금 뭐 이제 횡보하는 숨고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로 40%대, 아직 전화 면접 조사는 30%대 중반, 후반 정도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이제 노동 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신년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그 새해에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만 없었던 게 아니고 경제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언급이 없었거든요. 사실 새해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과 그거에 대한 국정 운영의 방향 설정입니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임기 2년 차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굉장히 포지티브한 형태로 방향 제시를 했는데 이번 신년사는 그 좀 긍정적인 형태의 방향 제시가 없었다. 그리고 이 개혁 과제들이 결국에는 야당과의 어떤 그 대화 타협이 없으면 성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들을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 소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지지율 뭐 지난해 보면 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 30%대, 40%대 이렇게 나왔는데 새해 초죠, 올해 초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떨까요? 올 한 해 대통령 지지율 조금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한 해 지방선거를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좀 더 결집을 시도하고 도모하는 지난해의 연말과 비슷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대체로 이제 40%대 중반 정도, 또 전화 면접을 직접 하는 조사 방식에서는 40% 내외, 또 더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제로섬 게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포괄적으로 그럼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쭉 상승하다가 그 최근 또 조사에서는 뭐 횡보 형태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승세의 탄력이 주춤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는 봐요? 조금 이제 주춤해지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딱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지난해는 내 지지층,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진영의 시대였다면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도의 시대다. 중도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냐. 그래서 단대 전략, 단호한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유연한 전략이 더 중요한 한 해수가 있는 거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당을 보니까요.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 이게 지금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무당파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네. ARS 조사가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당 다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전대를 앞두고 그 당내에서의 그 당심 100%가 꼭 그렇게 당 지지층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무당파층의 경우는 지금 그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은 20, 30대가 무당파층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직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선거 아직도 한 1년여 남아 있기 때문에 무당파층이 요 사이즈는 상당 부분 이게 요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무당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금 1월 임시국회를 놓고도 공방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2023년 여야 지지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전반적으로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무당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혐오, 이 여의도 정치 이 외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 분노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의도 국회 여야가 정신 차려야 된다 보고 더 큰 위기는 지금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국민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11월 중순부터는 올라가고 있지만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지금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가던 국면이 이제는 오히려 역전이 돼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고 오차범위 내라도 또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3, 4개월 전에 15%포인트 이상 앞서가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사법 리스크가 됐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새로운 민생 대안을 내놓지 못하든 뭔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이재명 대표의 위상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이 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 룰 변경 또 당협위원장 인선을 놓고 논란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 아니면 원칙적 수사다라는 그 여론이 아직은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서 일단은 당 지지층은 좀 결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이제 내후년의 총선에 있어서 무당파층의 지지를 좀 획득할 것인가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신년사가 굉장히 조금 그 강한 목소리 예전에 그 사이다성 발언을 다시 복원한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기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7시간 동안 돌아다녔고 우리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담이 되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굳건한 안보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던 대통령의 안보 지지층들이 네.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 이렇게 인식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격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복원될 수 있는 것이 뭐 오늘 내일 많은 신년 여론조사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것 자체가 다시 또 약간 흐트러졌던 안보 지지층들이 재결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속보로 금요일 날 알려졌듯이 고체 연료를 탑재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건 결국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무인 정찰기로 구멍이 뚫렸던 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그런 좀 추세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확전 발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신년 여론조사 결과 나와야지 이제 그 반응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네. 전에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호한 전략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은 이 북한에 대한 어떤 단호한 대응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북한 관련한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그래서 경제랑도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단호한 대응만 할 경우에는 이 유연한 대응이 같이 병행적으로 가지 않았을 때 얻는 이득보다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신년제 쭉 여론조사 나오는데 경제 상황에 따른 어떤 지지율, 차기 총선에 미칠 영향, 이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게 거의 뭐 60% 가까운 정도의 숫자들로 지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각종 그 경제 기관, 전문 기관에서 나오는 내년도 경제 수치도 성장률이 1%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 지금 올해 연 들어서 17%포인트 이상 하락한 굉장히 눈물의 코스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거든요.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지지율 같은 숫자는 그 중간층에 해당하는 화이트 칼라라든지 또 이 뭐 개미 이런 사람들에게 젊은 층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안 좋은 경제 전망이 내년 선거에 그렇게 여당에게 유리할 걸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배 소장님, 네.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요.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교체론이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60%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 재당선 여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원래도 국민들의 교체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도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네. 단순히 이 수치를 떠나서 저변에 깔려 있는 여론 자체가 국회에 대한 불신 또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예산안 처리하는 과정도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에 대해서 처리하는 모습도 여야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새 인물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그 60%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충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새 인물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은 대체로 새 부대에 검사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으로 담을 것이다. 또 이른바 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명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어느 당이고 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청, 여성과 청년을 네. 많이 기용하고 또 충원하고 공천의 기회를 주는 이 정당일수록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3월 8일인데 당원 투표 100%를 두고도 또 지난 연말에 좀 충돌이 있었는데 친윤 비윤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 또 선출을 놓고서도 또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또 다른 결집 요인이 됩니까? 아니면 또 마이너스 효과를 줄까요? 일단은 그 당원 100%룰 변경에 대해서는 당 지지층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책임 당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특히 수도권과 새로 그 진입한 당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당협위원장들 이제 인선이 있었는데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허은하 의원 지역입니다. 네.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친윤이 아닌 그 인사로서의 그 비윤으로서의 그 당협위원장 공모에 탈락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학력 논란까지 지금 본인에게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되는 선거를 앞두고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이 네. 앞서 강조했듯이 이게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주자들 간의 각각 입장에 따라서 이탈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점을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윤심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는 구석이 뭘까? 결국 네.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수사입니다. 이 사정정국이 이 총선에 대비하는 최선의 효과다.
최선의 여권이 아니라 그러면 야권의 움직임이 그렇죠. 반사 효과를 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점에 판단하는- 대해서 기대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데이터성으로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 걸려 있는 121석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불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는 19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이나 전체 응답자 중도에 이 민심을 그래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그런데 당원 100% 룰과 결선 투표에다가 컷오프까지 당원 100%로 하겠다. 이런 삼정 안전장치를 한 것은 유승민은 안 돼. 이건 그런 무슨 말이냐면 윤심이 유승민 전 의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네.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인 우리의 데이터와 민심과 다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을 강조하면 본인은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됐었다. 말 윤심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의 윤심도 있지만 윤상현의 윤심도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수사. 뭐 수도권이 중요하고 민심이 중요한데 다 필요 없다. 윤상현의 용심은 뭐 당심이고 민심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만 하면 네. 수도권의 민심, 중도의 민심 다 돌았을 거다. 근데 그게- 수사에 예. 대한 놓고 여론조사를 봐도 이게 검찰이 문제다, 뭐 이 대표의 문제다,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마냥 기댈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는 최선이다. 사정정국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인식이 되고 비추어지는 것이죠. 네. 이 수장님께는요, 제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우세하잖아요. 네. 근데 여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뭐 최근 조사를 보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1위, 안철수 의원이 2위를 차지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자릿수 많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원래는 그 당원 조사와 근데 전체 조사, 사실 전체 조사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데 네. 당신 100%가 되다 보니까 당원 조사에 가중치를 많이 뒀고요. 그리고 그것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이 지금 지난 조사 대비 다 4.3% 포인트, 5.0% 포인트 다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윤심을 따르는 당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하면 임기 이제 2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을 당대표로 세웠을 때 갈등 구조를 당원들이 좀 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배 소장님이 그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으로 확장을 해야 간다라고 하지만 역대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내년 한 해는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그래서 양당 간의 그 투쟁이 더 격렬해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왔거든요. 오히려 이제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후보 선출하는 그 정도 경선이 있고 이럴 즈음에 더 확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이 당내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대통령과 친윤의 어떤 걸 부합하는 쪽으로 힘을 더 몰아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궁금한 게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신 100%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도층 확장을 영역에 봤을 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당내 경선이고 거기서의 친윤 대표를 뽑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에서 보는 거죠. 이제 한번 당원이 100만 가까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일반 여론 흐름이 거기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진단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후보가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그 표심을 담냐 안 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변수는 내각 그 개각 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개각에 대해서 입각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많은 30%의 이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 배 수장님, 네.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네. 실제 비리가 존재할 것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네. 우리가 여론을 해석할 때 적어도 나에게 우호적이다라고 판단할 때 압도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60% 이상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압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압박이라고 하니까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성향, 야당 탄압이다. 이게 적어도 한 60%는 돼야 돼요. 그러면 여론의 이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비리가 존재할 것이다가 47.4%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데다가 잘 모름이 8.2%니까 여전히 50% 이상은 잘 모름이거나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존재한다거든요. 아직은 이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 대응의 방식을 상당히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이은영 소장님,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 FC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1월 10일에서 12일 중 출석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오히려 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정면 돌파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한 6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환 시기를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소환 시기를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 망신 주기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지금 조율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뭐 민주당 의원은 건건히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대요. 예, 그런 의견이 당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도 그걸 건건히 다 나갈 경우에 당 지지층이 받는 어떤 약간의 그 자존감에 나쁜 영향 주는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 날짜를 잡아서 출석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이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 의뢰한 조사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37.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78.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환에 응하고 약간의 이게 탄압받는 모습으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배 수장님, 네.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해서 1위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네. 장관이 2위를 차지하는데 이 대표 검찰 수사 등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진보 진영 대선 후보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대안부재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위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는 인물이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인데 거의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직전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 정치인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겠지만 네. 자칫 만에 하나 검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상당한 민주당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러면 범보수 진영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거든요. 이거는 저는 윤심 효과.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는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이 한동훈 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유력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심이 한 장관을 향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부담이 오세훈 시장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죠. 이은영 소장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명됐잖아요. 네. 앞으로의 당내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심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움직임과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 내일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봉화도 방문하고 문 전 대통령도 방문을 할 때 이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당내에 그 힘을 하나로 좀 합치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그러한 거를 좀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 김경수 지사의 역할로는 상당히 좀 부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는 김경수 지사의 움직임이 득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대안부재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지금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의 지지층을 조금 더 넓히고 특히 이제 내년 총선에서 PK 지역의 그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40여 초 남았는데요. 두 분께 올해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국 이슈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결국 그 3월 8일 있을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 그리고 네. 저는 하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네. 관련된 진전 상황, 하반기까지 이어집니까? 전개되는 네. 상황 상당히 지대하게 이어질 것 네. 같아요. 이은영 소장님은요? 저는 안보와 관련한 대응인데요. 지금 그 국방부의 최근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안 되는 모습이 많거든요. 그 요인이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보에 대한 안보 리스크 대응이 결국 경제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